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스타필드 입점 찬성 71%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권고안을 존중하지만 허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성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가스 배관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또 났습니다. 업체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행 중인 한국국제대학교에 교수노조가 설립됐습니다. 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재단의 퇴진을 촉구하고 교육부에는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 모델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동인 전 거창군수가 거창구치소 문제는 정치적 셈법에 좌우돼선 안 된다며 당리 당략을 떠나 구치소를 옮기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필드 입점 찬성 71%.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전달받은 창원시가 존중하겠지만 허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인단체는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보도에 장영 기자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달받은 지 닷새 만에 허성무 창원시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타필드 공론화 시민참여단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이는 스타필드 찬성 의견을 허가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가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대규모 점포 등록 등 행정행위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들을 엄격히 적용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신세계 측에는 상생협력 방안과 교통문제 해결, 현지 법인화, 100% 지역 인재 채용, 지역 생산물 판매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허 시장은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을 신세계가 나눠지도록 하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스타필드 입점 저지 상인 대표단은 스타필드 공론화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종합토론회 패널 선정에 있어서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하였기에 도출된 결과는 공론화위원회의 규정에도 위반되고 공론화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모두 무효이다. 상인 대표단은 신세계가 스타필드 입점을 철회하거나 시외곽에 지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6개월 동안 사하군을 들여 스타필드 입점 찬성 71.24%, 반대 25.04%, 유보 3.72%가 담긴 권고안을 만들어 창원시에 전달했습니다. 창원시가 권고안을 따를 법적 의무는 없는 데다가 순탄치 않은 허가 과정을 언급한 만큼 창원 스타필드 입점 여부와 규모는 여전히 예측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타행 운영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국제대학교에 최근 교수노조가 설립됐습니다. 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재단의 퇴진을 촉구하고 교육부에는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 모델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해야 할 기숙사 수익을 법인 회계에 세입 처리,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대금을 법인 카드로 결제, 19명의 전임 교원을 면접이나 전공심사 없이 채용, 각종 비리로 한국국제대의 재단 이사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2년째 자리가 비었고 총장과 보직은 1년 동안 공석 상태입니다. 교육부의 징계 조치로 신입생 정원의 5%를 모집하지 못하고 내년엔 신입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 교수들이 노조를 결성해 대학 구성원들과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인 일선학원은 자진 퇴출을, 교육부에는 사태를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원을 넣고 진정도 드리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대학을 방해하고 관리를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소유권은 재단이 그대로 갔지만 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며 공익이사를 파견해 행정, 재정,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영형 사립대의 모델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규모의 대학에서는 재정을 지원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운영을 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국제대를 비롯한 사립대학들의 문제점이 쟁점화되고 해결 방안도 제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보슬보슬 내리던 가을비가 그치고 이제는 쌀쌀함이 조금 감돕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람도 불면서 조금 춥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5도, 진주 1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을 뚝 떨어뜨리겠는데요.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보다 최대 9도가량이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며 일부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4km 미만의 방무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평년 기온과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4도, 함안 1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4도, 양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2도, 산청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2도, 합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고성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가스 발관 작업을 하다 질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체 측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6시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7살 주모 씨가 숨졌습니다. 주 씨는 배관의 용접 부위가 공기와 만나 산화되지 않도록 배관 양쪽을 막고 아르곤가스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하는 등 업체 측은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를 한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공간은 밀폐 공간인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현장 조사를 거쳐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 지금 참석해가지고 뭐 각종 안전 미비한 게 뭐가 있었는지 절차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한편 지난달 27일에는 같은 업체 소속 직원이 입고 있던 에어재킷이 폭발해 작업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역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노조 측은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인재사고라며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안전대책을 마련한 다음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던 원인들이 과정들을 정확하게 매뉴얼화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하동화력을 운영하는 한국남부발전이 석탄 입고일을 임의로 변경해 부당한 회계 처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은 올해 1월 감사원의 전력거래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인용해 남부발전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 석탄이 들어온 날을 47차례 조정해서 연료 단가를 바꾸는 방법으로 8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동인 전 거창군수가 어제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구치소 문제는 각 정당의 정치적 셈법에 좌우되어선 안 된다며 당리 당략을 떠나 구치소 터를 옮기는 것을 국민께 호소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치소를 옮기는 것에 찬성하면 법원, 검찰과 함께 이웃군에 빼앗긴다는 거짓 선동이 나오고 있다며 거창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선 구치소를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의 미래 인구지도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가 어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경남연구원과 서울대 조영태 교수 연구팀은 340만 명인 경남 인구가 2100년엔 65만 명으로 급격히 줄 것으로 예측했으며 도는 보고회 제안 내용을 담아 이달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경남 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창원 지역 기업체 60%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자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 121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3.2%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원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으며 응답업체의 47.2%는 대책을 세워 검토 중이고 6.5%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6회 거제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거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 개막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하동군 지리산 아트팜에서 열립니다. 제19회 영호남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합천군민체육공원에서 진행됩니다. 경남 음악창작소 뮤직시스 개소식이 오늘 오후 1시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제14회 전국 가장행렬 경진대회에서 대상은 창원의 춤서리 무용단이, 최우수와 우수 특별상은 진주 역사문화 속 진주찾기와 진주 여고동창회, 봉원초등학교 등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가장행렬에선 홍콩 백파이프 팀의 해외팀과 지난 1954년 개천예술제 수상자였던 제주 오현고 관악대가 출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합천군 의회가 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됐던 호주, 뉴질랜드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합천군 의회는 양돈업의 선진화 방안과 친환경 농업 학습을 위해서 전체 군의원 11명 가운데 10명이 연수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돼지열병의 확산을 걱정하는 축산 농가와 비상 방역 상황을 반영해 호주, 뉴질랜드 연수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9일 서울 63 컨벤션 센터에서 경상남도 주력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문승욱 경제부지사가 경남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는 경남 주력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설명과 경남에 투자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시군은 맞춤형 투자 입지 소개와 투자 인센티브 개별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의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남의 매입 대상 지역과 가구는 창원시와 진주시, 사천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의 40개 가구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5억,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가구만 가능합니다. 삼천포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어제 사천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천포 동지역 6개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 단설유치원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천시가 반대하는 실안분교 대신 대방초등학교 안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고 학급 규모도 특수학급을 포함해 6개로 줄였다며 행정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회복 차원에서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의회가 1인 가구와 아동 관련 지원 조례안을 잇따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진기 도의원은 1인 가구 지원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재원 조달 방법 등 도지사가 해마다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세우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심상동 도의원이 발의한 경남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와 빈곤 아동 지원 사업 등을 담고 있으며 이들 조례안은 모레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육군 제39사단의 합천 예비군 동원 훈련장이 준공됐습니다. 134억 원이 투입된 합천 동원 훈련장은 연간 2만 5천 명의 예비군들이 입소해 훈련을 받는 시설입니다. 한편 합천군은 15억 원을 들여 동원 훈련장 상수도 공사도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